미국 국방부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제이슨 아저씨가 없으면 제 토끼는 누가 고쳐줘요? 이 짧은 문장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이던 주한미군 철수 정책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공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 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하게 된 걸까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오늘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펜실베이니아 출신 케이트는 동생 제이슨의 유품을 받으며 말했다. 2025년 2월 한미연합훈련 중 헬기 사고로 미 육군 제이슨 밀러 상사가 사망했다. 강원도 양구 인근 산악지대에서 벌어진 사고는 8년차 베테랑의 목숨을 앗아갔다. 동생이 전화할 때마다 하던 말이 있었죠. 케이트, 특별한 친구를 만났어라고요. 처음엔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동료들은 그를 밀스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특별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주말마다 읍내 목공소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 알았다. 유품 상자를 받고 의아했어요. 왜 한국어 편지가 있는지, 왜 아이 그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상자 안에는 군복, 신분증, 책들과 함께 의외의 물건들이 있었다. 구겨진 그림 한 장과 서툰 한국어 편지였다. 그림에는 전투복 입은 사람과 작은 아이가 나무를 깎고 있었다. 처음엔 아이 낙서인 줄 알았어요. 동생의 일지와 스케치북을 보고서야 이해했죠. 특별한 친구는 강원도 시골의 9살 소년이었어요. 제이슨의 스케치북은 빼곡했다. 군사작전도 사이에 그려진 나무 조각 스케치와 토끼 인형 설계도, 아이와 찍은 사진도 있었다. 번역을 부탁했더니 아이가 제이슨에게 쓴 편지였어요. 편지 마지막 문장은 삐뚤빼뚤한 한글로 적혀 있었다. 제이슨 아저씨가 없으면 제 토끼는 누가 고쳐줘요? CNN은 이 장면을 보도했다. 한미군 병사가 남긴 것은 무기가 아닌 작은 나무 토끼였습니다. 제이슨의 전후 마이크 중사는 말했다. 밀스는 묘한 녀석이었어요. 훈련장에선 단호했지만 주말마다 읍내로 향했죠. 한 번은 놀렸어요. 여자 만나러 가나? 그랬더니 진지하게 답하더군요. 아니, 약속이 있어. 내가 안 가면 실망할 아이가 있거든. 케이트는 동생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공개했다. 오늘도 정우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깎아준 토끼를 볼 땐 웃는다. 어쩌면 우리는 언어 없이도 충분히 대화하고 있는지 모른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제이슨 상사의 용맹함과 동료에는 국경을 넘어 한 아이의 삶에도 빛을 비추었다고 발표했다. 동생이 한국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케이트는 동생의 스케치북과 아이 그림을 가족 앨범에 간직했고 나무토끼 하나는 미군 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유품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동생은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의 다른 모습을 찾았던 거예요.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함께 제이슨의 이야기를 기리는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아사갔다. 동생이 전화할 때마다 하던 말이 있었죠. 케이트, 여기서 특별한 친구를 만났어라고요. 처음엔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제이는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거든요. 동료들은 그를 밀스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제이슨의 특별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주말마다 읍내 목공소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만 알았을 뿐. 유품 상자를 받고 의아했어요. 왜 한국어 편지가 있는지, 왜 아이 그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됐죠. 상자 안에는 군복, 신분증, 책 몇 권과 함께 의외의 물건들이 있었다. 구겨진 그림 한 장과 서툴게 쓰인 한국어 편지였다. 그림 속엔 전투복 입은 사람과 작은 아이가 나무를 깎고 있었다. 처음엔 아이 낙서인 줄 알았어요. 동생의 일지와 스케치북을 보고서야 이해했죠. 제이슨이 말한 특별한 친구는 강원도 시골의 9살 소년이었어요. 제이슨의 스케치북은 페이지마다 빼곡했다. 군사작전도 사이에 그려진 나무 조각품 스케치와 토끼 인형 설계도, 아이와 찍은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번역을 부탁했더니 아이가 제이슨에게 쓴 편지였어요. 마지막 문장이
케이트는 목이 메었다. 편지 마지막 문장은 삐뚤빼뚤한 한글로 적혀 있었다. 제이슨 아저씨가 없으면 제 토끼는 누가 고쳐줘요? CNN 특별 보도는 이 장면을 담았다. 한 미군 병사가 남긴 것은 무기가 아닌 작은 나무 토끼였습니다. 제이슨의 전후 마이크 중사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밀스는 묘한 녀석이었어요. 훈련장에선 단호했지만 주말마다 허겁지겁 읍내로 향했죠. 한 번은 놀렸어요. 여자 만나러 가나? 그랬더니 진지하게 답하더군요. 아니, 약속이 있어. 내가 안 가면 실망할 아이가 있거든. 케이트는 동생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공개했다. 오늘도 정우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깎아준 토끼를 볼 땐 웃는다. 어쩌면 우리는 언어 없이도 충분히 대화하고 있는지 모른다.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제이슨 밀러 상사의 용맹함과 동료에는 국경을 넘어 한 아이의 삶에도 빛을 비추었다고 발표했다. 동생이 한국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제이슨은 조용했지만 그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어요. 케이트는 동생의 스케치북과 아이 그림을 가족 앨범에 간직했고 나무토끼 하나는 미군 박물관에 기증했다. 이 유품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동생은 말로 표현 안 했지만 그 아이를 통해 자신의 다른 모습을 찾았던 거예요. 어쩌면 그 만남이 제이슨의 삶을 바꿨는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함께 제이슨 상사의 이야기를 기리는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두 나라 군인과 지역 아이들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처음 강원도에 도착했을 때 난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걱정했어. 제이슨은 2024년 5월 미 육군 공병대 소속으로 강원도 양구 외곽 부대에 배치됐다. 펜실베이니아 출신이었지만 산골 지역은 그에게도 낯설었다. 기지에서 보이는 건 산뿐이야. 아침마다 안개가 바다처럼 보여. 제이슨이 한국 근무를 자원한 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차례 파병 후였다. 그는 좀 더 평화로운 곳을 원했지만 외로운 곳이기도 했다. 한국어라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알아. 발음이 이상한지 현지인들이 웃어. 동료들은 주말마다 읍내에서 술을 마셨지만 제이슨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 독서를 즐겼으나 기지 내 도서관은 금방 한계에 다다랐다. 3주째 주말 그냥 밖으로 나가봤어.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싶었지. 제이슨은 읍내 골목을 걸었다. 식당들은 시끌벅적했고 노래방에서는 음악이 새어나왔다. 그런 중에 조용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목공 공방. 유리창 너머로 나무 조각들과 작업대가 보였다. 어린 시절부터 기계를 좋아했던 제이슨은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문을 열었어. 안에선 60대쯤 된 아저씨가 나무를 깎고 있었지. 공방 주인 박영호 씨는 영어를 몇 마디 할 줄 알았다. 과거 미 8군에서 민간인 기술자로 일했던 경험 덕분이었다. 너 손재주 있어 보이는데 한번 해볼래? 영호 씨는 나무 조각을 건넸다. 제이슨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쉬운 작업부터 시작했다. 영호 씨는 가끔 굿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4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더라. 나무를 깎는 동안만큼은 이방인이란 느낌이 사라졌어. 그 후로 제이슨은 매주 토요일 공방을 찾았다. 영호 씨는 그를 받아주었고 기초적인 목공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부대에서 동료들은 제이슨의 주말 활동을 처음엔 의아해했다. 밀스, 뭐하러 늙은이랑 나무나 깎고 있어? 우리랑 클럽 가자. 그러나 제이슨은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은 듯 했다. 그는 이제 공방을 나의 한국 안식처라고 불렀다. 전투 훈련이 아닌 뭔가 만들어내는 일. 이건 정말 오랜만의 느낌이야. 그렇게 2개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공방 구석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작은 키의 소년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까진 몰랐지. 이 조용한 아이가 내 한국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공방 구석에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가 있었다. 제이슨이 처음 정우를 본 날 아이는 낡은 의자에 앉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제이슨이 영호 씨에게 눈짓으로 물었다. 아, 정우? 내 조카 손자야. 말 잘 안 해. 신경 쓰지 마. 영호 씨의 설명은 간결했다. 정우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었다.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지만 또래와 어울리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장 보는 동안 여기 있어. 난 매주 토요일 봐준다. 그날 제이슨은 자꾸 아이에게 시선이 갔다. 나갈 때쯤 용기를 내 다가갔다. 헤이 데어. 안녕, 이름이 뭐야? 정우는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제이슨은 어색한 미소로 물러났다. 아이들은 원래 낯선 사람한테 그래. 특히 너처럼 덩치 큰 외국인이면. 영호 씨의 말에 제이슨은 웃으며 끄덕였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마다 정우는 같은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인사해도 반응이 없었다. 세 번째 토요일 제이슨은 정우가 계속 보던 것이 나무 토끼 인형임을 알았다. 한쪽 귀가 부러져 있었다. 작업을 마친 후 그는 손짓으로 토끼를 가리켰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 토끼를 내밀었다. 볼 수 있을까? 정우는 인형을 건넸다. 제이슨은 귀를 살피고 작업대로 돌아갔다. 영호 씨는 미소를 지었다. 해봐. 저 아이 처음으로 내게 반응했어. 제이슨은 조각칼과 사포로 새 귀를 만들었다. 1시간쯤 지나 토끼 귀를 붙이고 마감했다. 자, 이제 토끼가 다시 들을 수 있겠다. 토끼를 건네자 정우는 처음으로 제이슨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제이슨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영호 씨가 말해주더라. 그 토끼는 정우 아버지가 군대 가기 전에 만들어준 선물이었대. 3년 전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 후 정우는 제이슨이 공방에 올 때마다 조금씩 가까이 앉기 시작했다.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나무 깎는 모습을 지켜봤다. 가끔은 작업 중인 나무를 건네주기도 했다. 네 번째 토요일 영호 씨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정우가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서툰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그중 사슴을 가리켰다. 이거 만들고 싶어? 정우는 끄덕였다. 제이슨은 나무 조각을 들며 미소 지었다. 그날부터 특별한 소통이 시작됐다. 말 대신 그림과 눈빛, 손짓으로 이어지는 대화. 정우의 할머니가 어느 날 공방에 와서 제이슨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정우가 집에서 처음으로 당신 이름을 말했어요. 제이슨이라고. 그 이름을 말하기 위해 정우가 얼마나 연습했을지 제이슨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토요일 정우는 다른 그림을 가져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뭔가 만드는 모습. 제이슨과 정우였다. 이건 우리네. 제이슨이 말하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깨달았어. 내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 어쩌면 이 조용한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고. 정우와 나는 말 대신 나무로 대화했다. 제이슨은 주말마다 공방에서 정우를 만났다. 정우가 그린 동물들을 깎아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 발전했다. 정우는 제이슨이 나무를 다듬는 것을 집중해서 지켜봤고 필요한 도구를 건네주기도 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우린 서로를 이해했어. 정우는 필요한 도구가 뭔지 정확히 알았지. 부대에서 동료들은 제이슨의 주말 활동에 호기심을 보였다. 처음엔 놀리기도 했다. 밀스, 이번 주말엔 뭐 만들었어? 또 토끼? 마이크, 넌 그저 부러워하는 거잖아. 난 최소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시간이 지나자 전우들도 제이슨이 가져오는 나무 조각품에 관심을 보였다. 정우에 대한 이야기도 진지하게 들었다. 샘은 딸에게 줄 목걸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 데이비드는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더라. 한 달 후 제이슨은 공방에 손전동 공구와 특수 조각칼을 가져왔다. 부대 작업실에서 빌려온 것이었다. 영호 씨는 놀라워했다. 어디서 구했어? 우리 동네엔 없는 것들인데. 군부대에 있어요. 더 정교한 작업을 하고 싶어서요. 그날 정우가 스케치북을 들고 왔을 때 제이슨은 더 세밀한 동물 조각을 만들 수 있었다. 토끼의 털 질감까지 표현했다. 정우는 작품을 받고 입술을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고마워라고 말하려 했다고 제이슨은 확신했다. 영호 씨가 물었어. 왜 이렇게 아이에게 잘해주나? 솔직히 나도 이유를 몰랐어. 정우를 보면 내 어린 시절이 떠올랐달까. 제이슨도 어릴 때 말이 적었다. 혼자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목공 기술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어느 날 제이슨은 정우에게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줬다. 나무 비행기를 들고 있는 모습. 다음 주 정우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나는 아이 그림을 가져왔다. 아이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내 과거를 상상했다는 게 놀라웠어. 제이슨은 정우에게 목공 기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정우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으로 이해를 표현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더라. 정우가 학교 미술 시간에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대. 이제 정우는 간단한 나무 조각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발전이 보였다. 제이슨은 정우의 작품을 매주 사진으로 찍어 스케치북에 붙였다. 어느 날 정우는 두 사람 사이에 여자가 서 있는 그림을 그렸다. 제이슨이 누군지 물었을 때 정우는 여러 질문 끝에 케이트라는 대답을 했다. 제이슨은 놀랐다. 자신의 누나에 대해 몇 번 말한 적이 있지만 정우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내가 말한 모든 걸 다 기억하는구나. 이제 제이슨에게 공방에서의 토요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미군 생활에서 많은 것을 겪었지만 한국 시골에서 이런 특별한 우정을 만날 줄은 몰랐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나이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거든. 주정우의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스케치북에 붙였다. 가끔은 정우가 내게 질문이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말로 표현하는 대신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줬지. 복잡한 감정까지도. 어느 날 정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사이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제이슨은 그게 누구인지 물었다. 어머니?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누나? 여자친구? 정우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제이슨은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내 누나? 케이트? 정우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이슨은 놀랐다. 그가 케이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몇 번 있긴 했지만 정우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정우. 내가 말한 모든 걸 다 기억하는구나. 이제 제이슨에게 공방에서의 토요일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중심에는 항상 정우가 있었다. 미군 생활에서 많은 것을 보고 겪었지만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이런 특별한 우정을 만날 줄은 몰랐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나이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거든. 10개월째 되던 날 부대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본국 복귀 명령이었다. 제이슨은 한국 근무를 1년으로 예상했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으로 그의 공병 경험이 필요해졌다. 새 임무는 갑작스러웠고 출국까지는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처음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정우에게 어떻게 이별을 고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제이슨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저 사라지는 것보단 정우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정우의 할머니에게 부탁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그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았다. 마이크가 제안했어. 뭔가 특별한 걸 남겨. 그래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지. 일주일간 매일 밤 제이슨은 3개의 나무 토끼를 깎았다. 첫 번째는 정우가 처음 보여줬던 부러진 귀 토끼를 복원한 것, 두 번째는 새로운 디자인, 세 번째는 정우의 그림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다. 영어 한글 이름 스티커도 만들었어. 정우가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다. 영어로 쓰고 번역 앱으로 한글도 적었다. 서툰 그림도 그려 넣었다. 내 생각보다 정우가 내게 가르쳐 준 게 더 많아. 내가 없었다면 한국은 그저 또 다른 근무지였을 거야. 출국 이틀 전 제이슨은 작은 나무 상자에 토끼들과 편지를 담아 영호 씨에게 전달했다. 자신이 떠난 후 정우에게 건네달라고 부탁했다. 영호 씨가 물었어. 직접 인사하지 않을 거냐? 사실 난 마지막 만남이 두려웠어. 하지만 마지막 토요일 제이슨은 결국 공방을 찾았다. 정우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할머니가 말했는지 아이의 직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우의 눈빛이 달랐다. 정우는 내 곁에 바짝 붙어 앉았어. 내 모든 동작을 유심히 지켜봤지. 모든 순간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작업을 마치고 일어날 때 정우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특별히 정성을 들인 그림이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토끼 귀를 고쳐주던 날이었어. 그림 속에는 제이슨과 정우가 나란히 앉아 나무 토끼를 깎고 있었다. 놀랍도록 세밀했다. 제이슨의 군복, 정우의 작은 손, 부러졌다 붙은 토끼 귀까지. 그림 아래엔 한글이 쓰여 있었다. 아저씨 없으면 토끼 누가 고쳐줘요? 제이슨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정우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이가 놀랄까 염려됐다. 대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정우야, 고마워. 내가 없어도 넌 토끼를 고칠 수 있어. 내가 가르쳤잖아. 놀랍게도 정우는 제이슨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말했다. 돌아와요?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제이슨의 가슴을 저몄다. 모르겠어, 정우야. 하지만 널 절대 잊지 않을게. 돌아가는 길 제이슨은 정우의 그림을 전투일지 마지막에 끼워 넣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닌 한국 생활 전체를 담은 추억이었다. 떠나는 날 영호 씨는 공항까지 배웅해주며 작은 목각 토끼를 건넸다. 정우가 나무 손질하는 법을 배웠으니 넌 마음 놓아도 돼. 그 말에 제이슨은 웃을 수 있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산들을 바라봤다. 처음엔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정우야. 하지만 널 절대 잊지 않을게. 돌아가는 길 제이슨은 정우의 그림을 전투일지 마지막에 끼워 넣었다. 단순한 그림이 아닌 한국 생활 전체를 담은 추억이었다. 떠나는 날 영호 씨는 공항까지 배웅해주며 작은 목각 토끼를 건넸다. 정우가 나무 손질하는 법을 배웠으니 넌 마음 놓아도 돼. 그 말에 제이슨은 웃을 수 있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한국의 산들을 바라봤다. 처음엔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정우야. 하지만 널 절대 잊지 않을게. 돌아가는 길 제이슨은 정우의 그림을 자신의 전투일지 마지막 페이지에 끼워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그의 한국 생활 전체를 담은 추억이었다. 떠나는 날 영호 씨가 공항까지 배웅해줬어. 그는 내게 작은 목각 인형을 건넸지. 내가 정우에게 깎아줬던 첫 토끼 모양이었어. 정우가 나무 손질하는 법을 배웠으니 넌 마음 놓아도 돼. 영호 씨의 말에 제이슨은 웃을 수 있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그는 창밖으로 한국의 산들을 바라봤다. 처음엔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이곳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나는 중동으로, 정우는 학교로. 각자의 길을 가야 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소중한 무언가를 남겼다고 생각해. 중동에서의 임무는 훈련이 아닌 전쟁이었다. 위험은 항상 존재했다. 제이슨이 한국을 떠난 지 4개월 후 그는 중동 파병지에서 수색 작전 중이었다. 그의 분대는 산악지대를 통과하던 중 갑작스러운 폭발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통신 끊김. 좌표 확인 불가. 상사 밀러 포함 5명 실종. 미군은 긴급 구조팀을 파견했지만 적대적 지역에서의 수색은 난항을 겪었다. 72시간의 집중 수색 후에도 생존자는 발견되지 않았고 제이슨을 포함한 실종자들은 전투 중 사망 추정으로 분류되었다. 상사의 소지품은 기지에 남긴 것들이 전부입니다. 가족에게 전달할 준비가 됐습니다. 제이슨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그의 스케치북에 관심을 보였다. 표지는 군사 노트처럼 단순했지만 내용은 달랐다. 군사작전 계획 사이에 나무 조각 스케치와 한 아이와 찍은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무언가 쓰여 있었고요. 정우가 제이슨에게 준 그림이었다. 두 사람이 나무 토끼를 깎는 모습과 아저씨 없으면 토끼 누가 고쳐줘요? 라는 문장이 적힌 그림이었다. 뒷면에는 제이슨이 쓴 미완성 편지도 있었다. 정우야, 이제 난 다른 나라로 가야 해. 하지만 내 그림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위험한 순간마다 이 그림을 보면 용기가 생겨. 약속하지, 언젠가.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마치 나중에 이어 쓰려다 기회를 놓친 것 같았다. 미 국방부는 제이슨의 가족에게 유품을 전달했다. 케이트 밀러는 동생의 스케치북과 그림을 보고 정우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한글을 번역받았다.
정우가 동생에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고 싶어요. 케이트는 대사관을 통해 정우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국방부를 통해 강원도 양구의 공방과 연결되었고 영호 씨를 통해 정우를 찾았다. 할머니 말로는 아이가 아직도 매주 토요일이면 공방에 온대요. 제이슨을 기다리는 것 같답니다. 정우는 제이슨이 떠난 후에도 공방에 나와 나무를 깎는 법을 계속 연습했다. 영호 씨는 아이의 솜씨가 늘어가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하지만 정우는 종종 창문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다. 제이슨이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 있나요? 영호 씨가 물었을 때 대사관 직원은 망설였다. 제이슨 밀러 상사는 임무 중 사망했습니다. CNN은 이 특별한 인연을 다룬 특집 보도를 준비했다. 한 미군 병사가 남긴 것은 무기가 아닌 작은 나무 토끼였습니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는 양국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보도에는 정우의 그림이 포함되었고 그 문장이 자막으로 번역되었다. 아저씨 없으면 토끼 누가 고쳐줘요? 이 문장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우정이 담겨 있었다. 제이슨 밀러 상사는 용감한 군인이었지만 동시에 한 아이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전투 기록이 아닌 작은 나무 토끼와 한 아이와의 특별한 우정이었습니다. 정우에게 제이슨의 사망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아무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영호 씨는 정우의 할머니와 상의했다. 결국 할머니는 정우에게 제이슨이 하늘나라로 가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어요. 계속 언제 와요? 라고 물었죠. 정우는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요일이 되자 여전히 공방을 찾았다. 영호 씨는 아이가 나무를 깎을 수 있게 조용히 지켜봤다. CNN의 보도 이후 정우와 제이슨의 이야기는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강원도 양구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사실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 처음엔 호기심에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우가 만든 작품들을 보고 놀랐죠. 정우는 제이슨이 가르쳐준 대로 꾸준히 나무를 깎았고 솜씨가 눈에 띄게 발전했다. 영호 씨는 공방 한쪽 벽에 정우의 작품들을 전시하기 시작했다. 제이슨이 처음 고쳐준 토끼부터 정우가 스스로 만든 작품들까지 모두 이야기가 있었죠.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제이슨을 기리는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들었다. 제이슨의 사진 함께 만든 작품들, CNN 보도 기사가 공방 벽에 걸렸다. 마을 청년회는 공방 외벽에 둘의 모습을 그린 벽화도 그렸다. 영호 씨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군인은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어도 접점이 없었죠. 하지만 정우는 제이슨을 아저씨라고 불렀고 진정한 친구로 생각했습니다. 그 인터뷰는 전국으로 보도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방을 찾았다. 영호 씨는 방문객들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며 기념품으로 나무 토끼를 팔기도 했다. 수익금은 지역장애 아동센터에 기부했다. 정우의 변화는 눈에 띄었다. 여전히 말은 적었지만 완전히 침묵하지는 않았다. 방문객들이 작품에 대해 물으면 짧게나마 대답하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다른 아이들에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정우가 아이들에게 토끼 만드는 법을 가르칠 때면 제이슨을 닮았다고 느껴요. 양구군은 이 이야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정우와 제이슨의 우정을 기념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 대표도 참석했다. 정우는 여전히 제이슨이 깎아준 첫 번째 토끼를 간직하고 있었다. 공방에 올 때면 항상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제 그 토끼는 조금 닳았지만 여전히 소중한 보물이었다. 제이슨은 갔지만 그가 정우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나무 토끼가 아니었어요. 자신감이었죠.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이었고요. 매주 토요일 정우는 공방에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다. 때로는 방문객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그리고 가끔 특별한 날에는 작은 쪽지를 써서 작품과 함께 전달했다. 제이슨 아저씨에게 보내주세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 했다. 제이슨의 이야기가 알려지고 6개월 후 그의 누나 케이트가 정우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동생이 이렇게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케이트는 제이슨이 정우에게 선물했던 나무 토끼 중 하나를 가져왔다. 정우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제이슨이 만든 토끼였다. 동생의 유품 중에서 발견했어요. 정우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케이트와 정우의 만남은 양국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처음에 정우는 낯선 사람 앞에서 긴장했지만 케이트가 토끼를 내밀자 마음을 열었다. 제이슨 아저씨 누나. 케이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우에게 제이슨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말이 없던 소년이었고 목공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 케이트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 미군과 지역 아이들을 연결하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처음엔 에릭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생각했어요. 제이슨의 중간 이름이 에릭이었거든요. 미국 국방부와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다. 두 나라의 군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이었다. 군인들은 단순한 제복이 아니라 각자의 재능과 이야기를 가진 개인입니다. 목공,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워크숍이 계획되었다. 특히 장애 아동들을 우선적으로 참여시키기로 했다. 프로그램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우가 뜻밖의 의견을 냈다. 정우가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어요. 정우는 케이트와 영호 씨, 프로그램 담당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이슨 아저씨 이름이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는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결국 공식 명칭은 제이슨 밀러 메모리얼 프로그램이 되었지만 현지에서는 정우의 친구들이라 불렸다. 공방 앞에는 작은 벤치가 설치되었다. 그 벤치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다. 정우의 벤치 여기서 나무를 깎던 한미군 병사, 그리고 말 없는 친구. 프로그램 첫 행사에서 CNN은 특별 리포트를 내보냈다. 총보다 따뜻한 손이 한 아이를 바꿨고 그 아이는 한 나라를 감동시켰습니다. 매년 기념일이 되면 정우는 제이슨이 고쳐준 토끼를 들고 벤치에 앉아 새 토끼 인형을 깎는다. 그리고 그 토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새 아이에게 선물로 전해진다. 제이슨 아저씨가 안 계셔도 이제 제가 토끼를 고쳐요. 제이슨이 심은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다. 군인과 아이들, 두 나라의 이해, 그리고 말없는 아이의 목소리가 자라나는 곳. 그것이 바로 정우의 벤치였다. 기에 담긴 인간적 교감이었습니다. 매년 프로그램 기념일이 되면 정우는 특별한 의식을 치른다. 제이슨이 처음 고쳐준 나무 토끼를 들고 공방 앞 벤치에 앉아 새로운 토끼 인형을 깎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토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새로운 아이에게 선물로 전해진다. 제이슨 아저씨가 안 계셔도 이제 제가 토끼를 고쳐요. 정우의 말처럼 제이슨이 심은 작은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다. 군인과 지역 아이들, 두 나라의 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말없는 아이의 목소리가 자라나는 곳. 그것이 바로 정우의 벤치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